2026년 5월 16일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홍명보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태극전사 26명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의 네 번째 월드컵,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같은 익숙한 이름들. 거기까진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구는 환호했고 누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이 사람이 누구야? 하고 놀랐습니다. 오늘은 이 26명의 명단 안에 숨어있는 세 사람의 운명,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호명된 이름, 바로 우리 캡틴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1992년생, 올해 34살입니다.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 그리고 이번 2026년 북중미까지 무려 4번 연속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 4번 이상 월드컵에 나간 선수는 손에 꼽습니다. 홍명보, 황선홍, 이훈재, 단 3명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그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월드컵은 2030년, 그때 손흥민 선수는 만 38살이 됩니다. 사실상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합니다.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 이번 대회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북 현대의 이승우 선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락입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 발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이승우 선수는 최근 K리그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경기들을 홍명보 감독이 직접 경기장에 찾아와서 두 눈으로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월드컵의 추억이 다시 살아나겠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승우 본인도 인터뷰에서 당연히 욕심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냈었죠. 하지만 결국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다른 쪽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승우 선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2대회 연속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2018년 21살의 어린 나이로 러시아 월드컵을 누볐던 그 소년이 기억나십니까? 꼬마 메시라고 불렸던 그 선수.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28살이 됐는데 다시는 월드컵 무대에 서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K리그에서 그렇게 잘하는데 왜 못 뽑냐는 안타까움. 또 한쪽에서는 월드컵 무대는 다르다. 홍명보 감독의 판단이 맞다는 냉정한 평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승우가 빠진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울산 HD의 이동경 선수입니다. 이동경 선수, 올해 29세, 지난해 K리그 1 최우수 선수, 그러니까 MVP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4년 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이동경 선수는 발탁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본인 표현으로 꿈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준비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종아리 부상으로 힘들었지만 복구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명단 발표 직전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무언의 시위를 했습니다. 이동경 선수는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한 3, 4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명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고통의 시간이 드디어 보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29세, 4년의 기다림 끝에 첫 월드컵. 이번 발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가장 큰 깜짝 발탁의 주인공. 바로 강원FC의 이기혁 선수입니다. 이기혁 선수, 2000년생, 올해 26세.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축구 팬들에게 이 이름은 낯섭니다. 왜냐하면 A매치,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에 단 한 번밖에 출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선수가 어떻게 월드컵 최종 명단에 들었을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멀티플레이어 능력입니다. 이기혁 선수는 센터백, 레프트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왼발을 잘 써서 백스리 시스템에서 왼쪽 스토퍼 역할에 강점이 있습니다. 둘째, 김주성 선수의 부상입니다. 원래 센터백 백업으로 거론되던 김주성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에 이기혁 선수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 전 이기혁 선수가 처음 대표팀에 뽑혔을 때 홍명보 감독이 직접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수비의 안정감을 더 길러라. 도전적인 플레이는 좋지만 큰 실수가 너무 많다. 이기혁 선수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2년 동안 절치부심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과는 다릅니다. 생각도 많이 고쳤고 수비적인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점도 많이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께서도 그 점을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 노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민재의 파트너로 이기혁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강원FC 구단 역사상 첫 번째 월드컵 태극전사. 무명에서 영웅으로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명단에는 또 한 명의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분데스리가 메넨글라트바흐 소속의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누구냐? 한국인 어머니 안수연 씨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23살 청년입니다. 독일 축구협회가 그렇게 설득했지만 카스트로프 선수는 결국 어머니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태극마크를 달았죠. 이 선수가 이번 명단에 든다는 건 한국 축구 역사상 외국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가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카드를 많이 받습니다. 거친 플레이로 시즌 2번이나 퇴장당한 전력이 있고요.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 감정 조절이 가능할지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26명의 태극전사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도전.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같은 유럽파 핵심들. 4년의 한을 푼 이동경. 무명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이기혁. 한국 축구의 역사를 쓰는 카스트로프. 그리고 또다시 눈물을 삼킨 이승우. 이 모든 이야기를 안고 우리 대표팀은 모레 5월 18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떠납니다. 그리고 운명의 첫 경기. 6월 12일 한국 시간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체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1차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월드컵 여러분은 어떤 선수의 활약을 가장 기대하십니까? 이승우 탈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기혁 선수가 김민재의 파트너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